3월 9일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액트의 훅이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살펴봤었던 기능이 이제 요 두 가지 예제로 살펴본 use state라고 하는 기능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use effect, 그리고 마지막으로 use 메모, 이 세 가지 기능을 살펴봤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은 use state예요. 이게 일명 상태 변수를 만들어내는 용도인데요. 사용 방법은 이제 const 한 다음에 변수를 하나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하나 정의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use state라고 하면서 필요하다면은 여기에 기본값을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 변수 값을 내가 어디에선가 그 JSX 안에서 변수를 사용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떤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클릭이라던가 마우스 이벤트라던가 아니면 키보드 이벤트 같은 거요. 그럼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 이벤트가 발생한 곳에서 자, 이벤트가 발생한 곳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제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값을 파라미터로 넘깁니다. 그럼 얘가 동작이 되게 특이하게 작동을 하는 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함수한테 값이 전달이 되고, 그럼 이 함수가 이 상태 값을 갱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변수가 출력되고 있는 모든 곳에 자동으로 화면이 갱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게 이제 use state였고요. 그 다음에 use effect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점과 연관되는 기능이 있었어요. 얘는 이제 시점과 연관되는 기능이었는데 1번은 크게 이제 자주 쓰이는 케이스만 정리를 하면 use effect라고 한 다음에 콜백 함수 정의하죠. 그리고 빈 배열을 두 번째 파라미터로 세팅을 해요.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는 화면이 처음 등장할 때,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하다면 리턴을 명시해 놓고 함수를 정의하면 얘는 화면이 빠져나갈 때, 종료 시, 화면 종료 시 실행되는 로직을 이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패턴이고, 두 번째 패턴 같은 경우는 use effect 한 다음에 함수를 걸고요. 배열을 넣는데 여기에서 use state에서 생성한 변수를 지정을 하는 거죠. 상태 변수를요. 그러면은 요 안은 변수가 변경됐을 때 변수가 변경된 경우에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기능이었죠. 얘가 메커니즘이 원리를 파악하고 뭐 이런 틈이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짤 없어요, 이거는. 이건 저도 그냥 그대로 외운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이펙트를 결합을 시키면 콘스트 변수 1, 그 다음에 함수 1 이렇게 만들고 유즈 스테이트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콘스트 변수 2, 함수 2 이퀄 유즈 스테이트. 자,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일단은 변수 1의 값을 내가 변경을 한 다음에 그 변경된 변수 1을 가지고 변수 2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뭐 a는 100이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 변수 1이 처음에 100이라고 가정을 하죠. 처음에 여기가 100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는 변수 1 플러스 100이라고 설정을 하면은 여기는 200으로 할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함수 1을 가지고 변수 1 플러스 100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함수 2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변수 1 플러스 100을 세팅을 하면 처음에 의도가 뭐였냐면 이거를 호출하면은 이제 얘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200으로 바뀔 테니까 그럼 이 200을 가지고 와서 이걸 더해가지고 얘를 300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건데 하필이면 얘가 호출이 비동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프로그램은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변수 1은 200이 되기 전에 여전히 100인 상태로 여기 실행이 돼버려요. 그래서 상태값이 바뀐 걸 그걸 가지고 후속 처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비동기 처리라서. 모든 기능이 비동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을 실행을 하고 싶으면 유즈 이펙트를 써야 되는 거죠. 유즈 이펙트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변수 1을 모니터링을 겁니다. 그리고 함수 2를 호출하면서 변수 1 플러스 100을 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선가 함수 1이 실행되면서 원래 있던 변수 1 플러스 100을 걸어요. 그러면 얘가 흐름이 자, 얘가 실행이 되면은 얘가 실행되면서 이제 변수 1이 이제 200으로 바뀌죠. 이 200으로 바뀌는 게 완료되면은 이 유즈 이펙트가 그걸 감지를 해요.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요. 그러면 여기는 200 더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정적으로 300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액트는 짤 없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다른 어떤
1번 상태 변수의 변경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로서 두 번째 변수 값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유즈 이펙트와 유즈 스테이트 두 개를 썼을 때 이 메커니즘이 이렇게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이 메커니즘을 이제 융합해서 만든 게 유즈 메모죠. 자, 조금 전에 했었던 유즈 메커니즘을 다시 유즈 메모를 써보면 콘스트 변수 2는 유즈 메모, 여기는 return 변수 1 더하기 100 이렇게 해놓고 배열에다가 변수 1을 모니터링 해라 라고 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선가 함수 1이 실행되면서 변수 1에 100을 더한 값을 전달했다면 얘가 1번이 이게 실행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호출이 되면서 변수 1의 값을 200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이 값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유즈 메모가 감지하고 그 200을 받아서 100 더한 값을 리턴을 하면 이게 여기 세팅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루틴 두 가지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메커니즘들을 실습으로 살펴본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머지 훅 관련된 기능들을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그냥 쭈루룩 두서없이 해놓은 건데 아직 상태값에 관련된 거를 먼저 보고 있으니까 유즈 리듀서라고 하는 예제를 먼저 볼게요. 요거 두 개가 양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나머지 세 개는 묶어서 1시간 안에 털어낼 수 있어서 나머지 세 개는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메뉴 순서가 이제 메모 다음에 my reducer와 이걸 응용한 date range 2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잠깐 그 전에 이현진님 오셨죠? 네. 얘도 흐름이 또 만만치 않아요. 자, my reducer라는 예제인데요. 얘도 상태값을 관리하는 애예요. 상태값을 관리하는 애인데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하나 정의합니다. set count value라고 해놓고요. 파라미터는 항상 고정이에요. 스테이트와 액션이에요. 함수 이름은 맘대로 정하셔도 되는데 파라미터는 항상 고정이에요. 왜냐면 콜백 함수거든요. 자, 여기다가 콘솔.log로 액션과 스테이트 값을 각각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스테이트는 상태 값이에요. 이 함수의 용도는요, 액션 값이 땡땡일 때 스테이트 값을 어떻게 해라 라는 스토리를 만드신 함수예요. 스테이트하고 액션 값의 데이터 타입은 여러분들이 각자 정하시는 거니까 요 변수는 내가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파라미터 이런 걸 순서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상태 값이 땡땡일 때 스테이트 값을 어떻게 해라. 요것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액션 값을 문자열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액션 값이 헬로일 때는 스테이트를 1 더하고 액션 값이 월드일 때는 스테이트 값을 1 빼고
그렇지 않을 때는 0을 리턴하게끔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use reducer라고 하는 애를 임포트를 했어요. 이거 임포트 안 하고 쓰시면은 react.use reducer라고 사용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임포트를 안 하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임포트 안 하면 이거 빼셔도 되고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뭐 특별히 어떻게 하실 거 없고요. 얘가 돌아가는 게 되게 웃겨요. 얘도. 자, use reducer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얘도 상태값을 만들어요. 얘가 기본값이에요. 그리고 상태값 생성. 이 my 카운터가 상태값입니다. 상태값은 직접적으로 값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값을 변경하기 위한 세터 함수가 꼭 있었죠. 얘가 세터예요. use state는 여기에 전달한 파라미터 값을 직접적으로 얘한테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값을 내가 좀 복잡하게 바꾸고 싶으면 값을 변경하기 위한 로직을 다 직접 만들어줬어야 돼요.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set my counter라고 호출하면서 여기다가 문자열로 hello라고 줬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 얘가 호출이 됩니다. 그럼 얘는 처음에 use reducer가 생성됐을 때 연결된 set count value를 호출합니다. 이때 전달되는 요 파라미터 있죠. 요 hello. 이게 액션 값으로 전달이 돼요. 그럼 액션 값은 얼마예요? 처음에 기본값 0으로 시작했으니까 0이 들어오겠죠. 아, 액션 값이 아니고. 이게 헬로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 값은 기존의 상태 값을 받아가요. 0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 루틴을 타는 거예요. 액션 값이 헬로니까 스테이트 값에 1 더한 값을 리턴하니까 스테이트는 이제 1이 되겠죠. 이게 리턴되면 얘한테 다시 박혀요. 얘는 상태 값이니까 이게 출력되고 있는 모든 곳에 자동으로 실시간 화면 반영이 돼요. 흐름이 이래요. 자, 그래서 화면상에 버튼을 3개 만들어 놓고 각각 액션 값을 다르게 해서 상황을 볼게요. 자, 일단 현재 카운트 값, my 카운터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3개 놨고요. 버튼이 클릭될 때마다 set my counter, 요 세터 함수한테 hello world 빈 문자열을 줄게요. 자, set count value is not defined. 아, 카운터 밸류인데 카운터 밸류라고 못해놨네요. ER이 빠졌어요. 자, 그럼 이제 업을 누르면 액션과 스테이트가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현재 상태값이 0부터 시작합니다. 자, 헬로라는 값으로 0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1 증가했죠? 또. 자, 액션 값이 헬로로 들어오죠. 다른 버튼 누르면 월드로 들어오죠. 세 번째 버튼 누르면 빈 문자열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요 세터를 호출하면 이 파라미터를 use reduce에 연결된 함수한테 보낸다.
그때 현재 스테이트 값을 받아서 여기서 리턴하는 값이 이 상태 값한테 갱신된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저번에 이 날짜 범위 세팅하는 버튼 만들었었잖아요. 요거요. 이때 이제 날짜 기간 누를 때마다 이렇게 버튼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졌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연산 처리하는 거를 버튼 눌렀을 때 여기에 일일이 다 이렇게 계산을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상태값을 갱신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지금 이거는 버튼이 6개니까 6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use reducer를 사용하면 코드가 확 줄어요. 자, 그래서 my date range 1을 my date range 2에다가 붙여놓고요. 자, 함수 이름은 date range 2로 바꾸겠습니다. 리듀서에서 여기 상태값 정의할 때 설명. 상태값과 상태값 갱신함수를 정의하는데, 카운터 밸류는 set my count가 호출됨에 따라 간접적으로 호출된 함수. 그래서 set my counter한테 액션 값을 전달하면 리액트가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set counter 밸류 함수가 호출되고요. 거기에 상태 값으로 지정된 my counter와 hello world 둘 중에 하나가 파라미터로 전달돼요. 이렇게. 이 내용이었고요. 그럼 이제 date range 2를 이 use reducer를 써서 만들어 볼게요. use state가 아니고 이제 use reducer가 쓰는 거죠. day.js는 그대로 필요하고요. 상태값을 갱신할 함수를 준비를 하는 거죠. set date value라는 함수를 정의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my date랑 set my date를 정의하는데, 이게 use state가 아니고 use reducer로 만들어지는 거고, 미리 준비한 set date value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연결을 합니다. my date는 start date와 end date를 갖고 있어요. 그걸 출력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버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그 값을 복잡하게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그냥 어떤 케이스다라고 값만 이렇게 문자열 값만 세팅하는 거예요. 꼭 문자열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는 15. 여기는 몬스 1. 여기는 몬스 3. 여기는 몬스 6. 1년짜리 나왔었냐? 2가 5만. 형식 안 맞추는 게 더 이쁘네요. 자, 코드 한 줄밖에 없으니까 중괄호 없애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set my date한테 이렇게 파라미터 값을 주면은 set my date니까 이제 얘가 호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요 값들이 얘한테 갔다가 그게 다시 얘한테 전달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요 문자열 값들에 따라서 이 마이데이트를 어떻게 갱신할지를 사용에 따라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날짜 처리를 해야 되니까 const day는 day.js 함수 객체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sdat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스위치. if문으로 하셔도 돼요. 꼭 스위치일 필요는 없어요. 액션 값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나눕니다. 케이스 day 7 브레이크. 여기는 day 15. 그 다음에 몬스 1. 몬스 36 2월 1. 자, 기본적으로 day.js 객체를 만들면은 이 안에 기본적으로 현재 시각이 내장돼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sdate는 date.add 마이너스 7을 계산할 건데 계산 단위는 날짜 단위. 점 포맷 연, 월, 일. 자, 이렇게 해서 이 액션 값이라는 파라미터에 따라서 계산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주시면 돼요. 15일. 그 다음에 1개월 같은 경우는 몬스는 단위가 대문자예요. 왜냐면 분하고 헷갈릴 수 있어서. 1개월, 3개월, 6개월. 자, 그 다음에 연도. 연도는 소문자죠. 소문자. 자, 이렇게 sdate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특정 시간만큼 세팅을 한 거고요. 이제 리턴을 합니다. 리턴할 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최초에 정의된 상태값과 동일한 데이터 구조를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상태값이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라는 두 개를 갖고 있는 제이슨이니까 여기서도 그 구조에 맞춰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기존의 상태값은 파라미터로 들어오잖아요. 스테이트로.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갖고 있는 거를 다 엎어쳐요. 그러면 스타트 데이터와 엔드 데이터 요 값이 일단 그대로 다 여기 복제가 됐고요. 거기서 스타트 데이트 값만 S 데이트로 교체를 시켜요. 그럼 여기서 리턴 되는 게 다시 마이 데이트에 갱신이 될 거고 화면에 출력되는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7일 전, 15일 전, 1개월 전,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 1년 값을 못 구하네요. 이어 1. 아, 이어 7로 했네요, 제가. 1년 전, 2023, 2024. 딱 구하죠. 자, 뒤에 나오는 세 개는 약간 좀 케이스가 특수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앞에 나와 있는 요
6개 예제는 전부 상태값이라는 공통된 주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더 많이 쓰이고 적게 쓰인다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골고루 쓰이는 기능들인데요. 이거는 진짜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화면의 변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그려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나중에 그 영상 같은 거 보셔서 따로 스크린샷이라도 저장하신 다음에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자, 1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3시까지 실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예제는 이제 use ref라고 하는 리액트 훅입니다. use ref. 이렇게 해서 모든 훅이 마찬가지예요. 참조하시면은 그냥 use ref라고 쓰시면 되고요. 참조를 안 하실 거면은 react.use ref라고 해서 쓰시면 되고요. 얘는 기본 쓰임새는 좀 단순해요. 어떤 용도냐면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 객체를 가져올 때 보통 document.getElementById 라고 해서 id 값을 쓰거나 아니면은 쿼리 셀렉터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선택자를 지정을 하죠. 이거를 대체하는 방법이에요. 자, document.getElementById에 해당하는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예요. 자, HTML 태그를 리액트 안에서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입니다. 참조 변수를 생성을 합니다. 3개를 만들게요. my dname은 use ref. 그냥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const my log은 use ref. const my result도 use ref. 그냥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use ref의 기본 사용 방법. 자, HTML 태그를 이렇게 작성을 해요. 몇 개라도 작성을 할게요. 이렇게요. 스판 태그도 하나 넣고요. id는 result라고 넣어보죠. 자,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놨단 말이죠. 자, 그럼 이 버튼이 눌러졌을 때 요 두 곳의 입력값을 가져온 다음에 그 입력값을 그냥 여기다가 출력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냥 순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document. 쿼리 셀렉터 샵 dname. const dname은 이 항목에 대해서 밸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const log은 id가 로그로 되어 있는 곳에 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ocument. 쿼리 셀렉터 샵 result에 대해서 inner html로 dname 플러스 공백 넣고 log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라. 이렇게 코드 쓰셔도 돼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먹어요. use ref is not defined. 제가 아까 참조한 거 지워놨나봐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입력하고 해서 버튼 누르면 여기 두 개 값을 추적해서 이렇게 출력합니다. 다 먹습니다. 근데 이 코드가 문제가 뭐냐? 자바스크립트 API상 도큐멘트 점 뭐뭐뭐뭐를 가져오라고 하면은 현재 HTML 파일 안에서 모든 HTML 돔을 다 뒤져요. 저 ID 값 찾을 때까지. 근데 리액트는 실제로 파일이 원페이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만 ID 값 찾을 줄 알았는데 이 모든 화면을 다 뒤진다고요. 이것까지 다. 성능이 좀 안 좋아요.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성능이 되게 안 좋은 코드예요. 그래서 리액트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미리 준비한 참조 변수를요. 내가 접근하고 싶은 태그에 ref라는 속성으로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걸고요. id 값은 이제 의미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렇게 겁니다. 자, 그러면 컴포넌트 참조 변수를 사용해서 다른 HTML 태그에 접근하는 거예요. 참조 변수.current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해당 HTML 태그를 의미하는 자바스크립트 동기체랑 같아요. 그러니까 my dname.current와 document.querySelector의 아까 id 값이 뭐였죠? dname 샵 dname 혹은 여기에다가 dname 이라고 생성한 객체가 동일한 동기체예요. 그래서 일단 이 참조 변수 자체를 버튼 눌렀을 때 출력을 해볼게요. 자, 지금 참조 변수를 이 HTML 태그에 ref 속성으로 걸었어요. 그러면은 current라고 해서 input 태그가 연결돼 있죠. 여기도 current라고 해서 input 태그가 연결돼 있죠. 점 current라고 한번 출력해 보죠. 새로 고침하고 다시 버튼 누르면 태그들이 바로 나와요. 자, 이건 되돌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변수를 const dname, const log이라고 해서 이렇게 접근했는데 이걸 리액트스럽게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참조 변수.current가 document.querySelect로 접근한 거랑 같은 거다. 단 리액트 최적화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순정 자바스크립트 쓰는 것보다 성능이 좀 더 낫다. 그럼 밑에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my result라고 걸어놨으니까 my result.current.inithtml 요거랑 요게 같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든 컴포넌트에 ref를 적용하는 케이스예요. 컴포넌트에 ref 적용하기. 그래서 컴포넌트 폴더 안에 mybox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임의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만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요.
자, 기본으로 이렇게 컴포넌트를 받았고요. 프롭스 없이 만들어서 CSS를 살짝 만든 다음에 div 태그에 걸었어요. 단순히 테두리 쳐주고 사이즈만 잡은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이박스라고 그냥 심플하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myREF에서 갖다가 쓸게요. 일단 임포트부터 해야겠죠. 임포트 myBox는 from 상위 폴더의 컴포넌트 안에 myBox를 가져올게요. 자, 얘를 화면 밑에다가 한번 뿌려보자고요. 자, 그 밑에 버튼 두 개를 놓을게요. 클릭 이벤트도 걸겠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 이렇게 놓죠. 자, 밑에 요거예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페이지 소스 구조가 my ref.js 파일이 있고요. 이 안에서 mybox.js가 있는 거죠. 얘가 지금 mybox죠. 이 안에서 어떤 상태를 바꾸고 싶으면은 내가 이제 어떤 HTML 태그의 상태를 바꾸고 싶으면 이 안에서 use ref 써서 여기다가 이제 어떤 태그한테 연결하고 이 안에서 해결할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했던 게 이거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려는 거는 이 mybox 안에 있는 어떤 HTML 태그를 부모 소스에서 여기서 use ref 로 참조 변수를 만들어서 이거를 얘한테 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 컴포넌트의 상태를 부모에서 제어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컴포넌트에 설정하기 위한 use ref를 하나 만들어요. mybox ref라고 만들었어요. 이거를 내가 만든 컴포넌트한테 ref로 연결을 해요. 이 mybox한테 연결을 해요. 이렇게요. 근데 이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럼 mybox에서 이 ref라고 전달되는 거를 받아줘야 돼요. 어떻게 받느냐? 자,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ref 참조 변수를 받으려면은 react.forward ref라는 훅에 대한 콜백으로 컴포넌트를 구현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react.forward ref라는 콜백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forward ref라고 참조하시면 react. 빠져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props는 당연히 부모한테 원래 받던 거였죠. 근데 두 번째로 ref 값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서 mybox ref라고 참조 변수 만들었죠? 이게 여기로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mybox ref가 부모한테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내가 제어하고 싶은 태그에다 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이 mybox ref 변수가 여기로 전달이 돼서 얘한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소스에서 mybox ref.current라고 하는 태그는 이 div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버튼 눌렀을 때는요, 각 태그한테 CSS로 배경 색깔만 빨강과 파랑으로 바꿔볼게요. 받을 때 여기 대괄호를 쓰면 안 되는데 제가 대괄호를 걸었어요. 아, 중괄호. 중괄호를 거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프롭스 보낼 때, 뭐, 네임은, A는 100, B는 200. 이렇게 프롭스를 보냈다라고 치면, 이거 받을 때, 평소에 이거 받을 때, 이 안에서 프롭스라고 받으면은 props.a, props.b였죠. 그게 아니면 대괄호 열고 A, B 이렇게 받았죠. 근데 REF는 요거랑 따로 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요거를 잠깐 괄호를 묶어버렸어요. 요거를 대신해서 props였던 거고 props가 있다면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A는 A, B는 B. 네, props는 지금 한번 넣어봤습니다. 누르면 이제 자식 컴포넌트에 있는 HTML에 제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이 콜백은요, 좀 단순해. 이거는 사실 크게 그렇게 실습 이슈라고까지 할 것은 없는 예제인데요. 유즈 스테이트랑 그 다음에 요 예제에서 소개해드릴 유즈 콜백이라는 애를 소개해드릴게요. 예제는 그냥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상태값을 하나 준비하고요. 마이 텍스트의 헬로 리액트가 기본값으로 된 거죠. 자, 이거를 h2 태그에 그냥 출력을 할게요. 마이 텍스트. 그럼 헬로 리액트라고 좀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인풋 태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인풋 타입 텍스트. 플레이스 홀더는 input이라고 걸고요. 그 다음에 onChange 에서 on input change라는 함수를 걸겠습니다. 그럼 위쪽에서 이벤트 처리 위한 함수가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이 상태값 세터 함수한테 set my text한테 2 받아서 2.current target 이벤트가 발생한 스스로의 값을 상태값한테 전달하면 여기에서 키보드를 막 입력하면은 이 이벤트가 실행이 될 거고 여기서 스스로의 입력값을 세터한테 보냈으니까 상태값이 갱신되고 화면에 자동으로 출력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입력하는 게 이제 인풋 태그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입력하는 게 hello world라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상태값 처음에 이야기할 때 했었던 얘기가 있어요. console.log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제가 위에서 함수 하나 만들어 볼까요? let counter는 0이라고 놓고요. 여기에 뿔뿔 카운터라고 해볼게요. 상태값, use로 시작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태값이 변경될 때마다 리액트는 이 함수를 계속 재실행한다고 했었죠. 그래야 상태값이 바뀌는 걸 실시간으로 화면에 반영을 하죠. 여기가 계속 재실행이 돼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키보드를 입력하는 내내 여기는 계속 다시 실행된다고요. 일반 로직은 그냥 넣으면 망해요. 계속 재실행돼요.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라고 계속 재실행되는데 이 함수 정의라고 재실행 안 되겠어요? 똑같은 함수를 수천 번을 계속 만듭니다. 컴퓨터한테 뻘짓시키는 거예요, 이거. 굳이 다시 만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실행하면서 뭐 바뀔 일이 없잖아요. 굳이 다시 만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메모리에 계속 썼다 지웠다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굳이 갔다 올 필요가 없는데 이 건물 옥상까지 매 시간마다 왔다 갔다 시키라는 거예요. 지치겠죠, 컴퓨터 입장에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든 이벤트 핸들러 함수는요, 유즈 콜백으로 감싸세요. 그리고 페이지가 열릴 때만 해라 라는 의미로 여기도 배열 하나 넣으세요. 그러면 요 이벤트 핸들러 함수가요, 여기가 아무리 재실행되는 와중에도 다시 반복 정의되지 않습니다. 리액트 성능 향상 기법 중에 가장 간단한 거예요. 컴포넌트가 최초 렌더링 될 때 1회만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정의하고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재사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특정 상태값을 정의하면은 어떤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 이 함수를 갱신을 해요. 근데 이벤트 핸들러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벤트 핸들러의 중복 정의를 방지해서 성능 향상을 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 요 메모라고 하는 요 함수도 마찬가지 기법이에요. 여기를 매번 다시 정의하지 않게끔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이벤트 리스너는 무조건 유즈 콜백으로 감싼다. 그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네, 이 카운터 변수는 그냥 설명드리려고 잠깐 만든 거니까 지울게요. 자, 커스텀 훅이라는 게 하나 남아있긴 한데 시간이 지금 다 돼갔고요. 일단 요거 2개 먼저 4시까지 실습하시고 다음 교시에 마저 하나 보고 조금 짧게 끊었다가 갈게요. 네, 4시까지 내용 정리하시고요. 4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예제 하나, 훅 관련돼서 이제 나머지 예제 하나 있죠. my withs라고 불리우는 예제인데요. 요거 하나 짧게 마무리해서 7단원은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단원이 아니고 9단원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제목이 잘못 적혀 있네요. 9. 자, 요 mywiths.js라고 하는 예제는요, 이제 커스텀 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기본 훅 기능 이외에 이제 나한테 필요한 기능을 내가 직접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마찬가지긴 한데 코딩하다가 좀 나중에 또 쓸 것 같은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나만의 함수를 만들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리액트에서 어떤 모듈화된 기능을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훅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폴더 안에 myhook.js라는 파일을 놨습니다.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함수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상태값을 만들어서 그 상태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익스포트를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onMyResiz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로 이제 setMyWidth 이렇게 갱신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가 로딩될 때, 유즈 이펙트에 빈 괄호 넣으니까 페이지 로딩될 때죠. 여기에다가 이제 onMyResize 함수를 이벤트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종료될 땐 빠져나오게끔 했고요. 자, 다시요. 유즈 스테이트로 브라우저의 넓이를 기본값으로 갖는 상태값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값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냥 요거만 딱 만들어 놓으면, 요거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myWidth에서 조금 전에 만든 그 훅을 임포트 하는 거예요. 임포트 use myWidth from 훅스 폴더 안에서 myhook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const mywidth는 use mywidth라고 하면 이 함수가 브라우저의 넓이를 담고 있는 상태값을 리턴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윈도우 위드스는 mywidth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지가 열릴 때 이렇게 자동으로 현재 브라우저의 폭을 이렇게 가져와요. 이게 끝이죠. 그냥 페이지 열리면서 상태값 가져온 거니까. 다른 화면 갔다가 오면은 또 다른 화면 갔다 돌아오면은 또 그때의 넓이를 측정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유즈 이펙트로 브라우저가 리사이즈 될 때 이 함수를 호출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이벤트가 연결됐으니까 브라우저의 사이즈가 바뀔 때마다 상태값이 계속 갱신될 거고요. 화면에서 빠져나가면은 이 이벤트는 알아서 리무브 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mywidth는 요 함수의 리턴 값을 하나 걸어 놓은 것만으로 실시간으로 브라우저의 넓이를 추적할 수 있게 돼요. 자, 제가 지금 윈도우 설정에서 창 크기 바뀔 때 화면이 안 보이게끔 해놔서 이게 그때그때 실시간처럼 안 보이는데요. 컴퓨터 성능 설정을 좀 바꿔볼게요. 자, use mywidth로 출해서 이 변수를 리턴 받고 얘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만으로 실시간으로 브라우저의 창 크기를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변수 하나가 지가 알아서 스스로 작동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상태값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상태값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뭔가 갱신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묶어서 별도의 그 커스텀 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리액트에서 어떤 모듈화 기능을 이제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 4시 17분인데요. 4시 반까지 요거만 마무리하시고 요 단어는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다음 단원 이어올게요.